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 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레전드를 찍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네. 오 댓글 많이 달렸어요. 네, 너무 민감한 주제를 정하다 보니까 많은 호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좀 안 다루려고요. 왜요? 혹시 시달리셨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그 앞으로 안 다루겠다는 건 농담이고 잘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데 저는 수의사 쌤들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의견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의견 많이 보내주셨다면서요. 뭐 전화도 많이 받고 음. 뭐 긴 장문의 문자 보내주신 분도 있고 뭐 네. 혼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뭐 혼나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위클립의 황당무계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수익에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도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무슨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시작된 거죠, 논의가. 네,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걸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학범 대표 개인한테건 또는 데일벳 그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건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힘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미 붙였나 봐요. 이번 주에 또 뭔가를 가져왔나요? 이번 주에도 또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근데 이번 주는 네. 사실 왜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뭐 연례 행사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또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60회 수의사 국가시험이 이제 1월 15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오늘은 국가시험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수의사 국가시험입니다. 이 시험 참 가장 크게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시험 하면은 국가시험이죠, 저는. 네, 진짜? 네. 뭐, 수능과 국가시험 두 개가 제일 기억 남는 것 같아요. 어느 걸 더 잘 봤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수능을 더 잘 봤죠. 네, 국가시험 제 성적이 막 높지가 않을 걸요. 왜요? 네. 그러니까 국가시험 보면 이제 등수가 공개가 되는데 다 공개되는 게 아니라 1, 2, 3등인가 10등인가 하여튼 그 상위권만 공개가 돼요. 그러면 학번 대표 스타일은 네. 성격상 네. 내가 저기 공개되는데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네, 근데 뭐 그러진 못했고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10등까지가 공개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내가 11등이구나 하고 이제 사는 거죠. 저도 1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국가시험 11등과 함께 진행을 현재 하고 있고요. 10등까지는 확실하지 않고 하여튼 공개되는 게 일부만 공개되거든요. 네. 네, 아니 왜 우리가 흔히 지금은 수학 능력 시험으로 바뀌었지만 대입 시험 저는 네.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네. 왜 웃어요? 네, 학력고사 보신 분들 제가 많이 못 봐가고. 이렇게 확인 사살을 네. 예. 네. 저희 때 그 340점 만점이어가지고 네. 저희 전 해가 굉장히 시험이 쉬워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통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쉬웠던 거예요. 또 쉬웠어요? 2년 연속? 그래서 300점 이상이면 다 고득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제가 그 300점 이상 고득점자에 들어가 버린 거죠. 시험이 쉬웠나 보네요, 진짜. 네. 근데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시험이 뭐 수능도 그렇고 학력고사도 그렇고 이 난이도를 잘 조절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 수학 능력 시험도 사실 늘 그 난이도 때문에 문제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의사 네. 국가 시험도 혹시 난이도 때문에 문제가 많나요? 문제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면 이 난이도가 사실은 뭐 좀 일정하면 사실 제일 좋은데 그러면 수의사가 배출되는 수의사 숫자도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볼 수 있죠. 공급되는 수의사 숫자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아무래도 뭐 수급 조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데 뭐 합격률이 되게 좀 널뛰기가 심해요. 예를 들자면은 2014년 58회 시험은 610명이 응시해서 583명이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합격률이 95.6%. 그러니까 수의사가 583명이 배출됐죠. 근데 2015년 1월 16일 날 실시된 59회 수의사 국가시험은 544명이 응시해서 463명이 합격해가지고 합격률이 85.4%. 그러니까 81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년 배출되는 수의사가 우리 수의사가 뭐 10,000명씩 배출되는 것도 아닌데 뭐 500명, 600명 이렇게 배출되는데 2014년에는 583명. 그 다음에 463명, 120명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매년 배출되는 수의사 숫자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수의사 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막 널뛰기고
올해 시험은 지금 결과가 이제 속속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합격 그 자가 공개가 됐을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 쉬웠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 합격률이 다시 지난해 85%에서 뭐 90%대로 올라가지 않겠나.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시험이 한 해 어려웠다 그러면은 사실 출제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웠었나? 그럼 이번에는 조금 쉽게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괜히 그 심리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질 것도 같고.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그렇게 단순하게 작년에 쉬웠으니까 올해는 어렵게, 뭐 작년에 어려웠으니까 올해는 쉽게, 이게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체계를 갖추고 뭐랄까 좀 오래 연구를 해가지고 합격률을 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수의사 국가시험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왜 네. 대입 시험 보면서 네. 참 그 속상했던 게, 수험생들이 속상한 게 뭐냐면은 이 한 번을 위해서 네. 정말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이 한 번의 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돼 버린다는 게 굉장히 허무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수능을 워낙 잘 보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6년 동안 굉장히 수의대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국가고시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통과 의례처럼 열심히 6년 공부했다면 당연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겠거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쉽고 어렵고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그냥 얼핏 그런 생각도 들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수의사 국가 시험이, 국가고시라는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국가 그렇죠. 시험이 시험이라고. 맞고, 그러니까 국시라고 해서 국가 시험인데 이게 국가 시험만 따로 놓고 볼 수는 없고 당연히 이 수의과 대학 커리큘럼이랑 수의학 교육이랑 같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의학 교육이 잘 발전을 하면서 이 수의학 교육을 잘 이수해서 수의사 국가 시험을 사실 보려면 F 안 맞고 그 수의 학사 과정을 잘 끝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수의과대학 교육이 되게 잘 발전해서 잘 자리를 잡으면 그 과정을 그리고 잘 마쳤으면 이제 수의과대학을 잘 졸업했으면 국가고시는 사실은 국가시험은 뭐랄까 어떤 마지막 테스트 정도 해가지고 크게 어떤 영향력을 안 미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사실은 교수님들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하세요. 수의사회든 뭐 한국 수의학 교육 인증원도 생겼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수의사회도 그렇고 해서 이 수의학 교육 커리큘럼도 발전하면서 같이 국가시험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같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둘 다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수의학 교육도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많고 수의학 교육이 부족하면 그걸 국가시험에서라도 좀 잘 컨트롤을 해서 양질의 수의사가 배출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 사견입니다. 오늘도 위험한 얘기가 많죠. 같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하나님이 지적해 준 얘기는 수의학 교육이 잘 자리 잡고 이 양질의 수의사들이 잘 배출이 되면은 우린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수의사 국가 시험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더 발전을 해야죠. 아 물론 그거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문득 학범대표 시험 볼 때 쉬웠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때 합격률이 몇 프로였죠? 하여튼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 국가시험이라는 게 사실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드물잖아요. 사실은 그 마지막 대입 시험이 아마 거의 인생에서 마지막 시험이 아닌가.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각자 취업 준비하시고 본인들 그 뭐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고시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역시 언론고시. 그러니까 근데 정말 국가시험이 아니고 저희는 워낙 들어가기 힘들고 소수를 뽑다 보니까 고시라는 부른 거죠. 그러니까 정식 고시가 아닌 건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나 수의사 선생님들 또 한의사 선생님들 네. 그리고 사법고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가시험을 보시는 분들 공부 어떻게 하는지 특히 수의사들은 네. 이게 약간 베일에 쌓여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대중적으로 그냥 수의사 쌤들만 만나봤지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어떤 그 과목의 시험을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수의사가 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고 계세요? 어떠세요? 그것도 모르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은 네.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일단은 수의사 국가시험은 그 수의사는 그 면허를 농식품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농식품부 장관한테 면허를 받는 건데 농림축산검역본부라고 농식품부의 어떤 사업소 같은 개념의 본부가 있어요. 우리 검역본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검역본부에서 지금 주관해가지고 시험을 내고 있고
의사, 한의사, 또 뭐 간호사 이런 의료인들은 시험을 보는 게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국가 시험을 보는 건 맞는데 얘네들은 그 국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의료인들의 보는 그 국가 시험만 관장하고 출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국가 기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아, 거기서 네. 하는 역할은 오로지 그 시험과 관련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데 1992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원단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기관이죠. 힘이 있는 기관. 얘네들이 하는 거는 오로지 국가시험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뭐 모르겠어요. 수의사 국가시험이랑 우리가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다른 분야니까. 근데 어쨌든 시험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합격률을 유지하고 이런 것만 계속 분석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수의사들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국가 시험에 대해서만 관할하는 별도의 조직이나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처럼 그냥 검역본부에서 그냥 어떤 매년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 돼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들 뽑아서 시험 내고 뭐 시험을 또 테스트 대충 한번 해보고 이제 시험 내고 뭐 하는 건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의사들처럼 우리도 그런 시험만 국가 시험만 관할하는 기관이 생길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사들은 시험 출제 유형이 어떻게 돼요? 의사 시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의사는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네. 수의사는 실기 시험 없잖아요. 네, 없어요. 네. 같은 의료인인데? 네, 근데 의사도 실기 시험이 생긴 지 뭐 오래되진 않았고 2010년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네. 2010년에 이제 그 시험이 생겼는데 의사들도 이런 거죠. 필기 시험만 봐서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사실은 90% 이상이 임상을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임상을 해서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하는데 공부만 해서 필기 시험만 봐서는 환자와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게 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2010년부터 이제 의사 시험에는 실기 시험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필기 시험 하루 보고 그다음에 실기 시험 또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각 의과 대학에 이런 실제 환자를 보는 이런 임상 실습 관련된 과목들이 다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돼서 실제 그 의사 시험을 통해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환자를 다룰 때 훨씬 좋아졌다. 교수님들도 훨씬 좋아진 것 같다. 이런 결과들을 되게 양질의 좋은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사 시험에도 언젠가는 이제 실기 시험이 도입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 위클리벳에서 윤상준 대표와 네. 함께 이렇게 수의사의 역량 관련해서 이제 네. 얘기를 하면서 사실 커리큘럼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네.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바뀌니까 커리큘럼이 자동적으로 좀 바뀌면서 보완이 됐네요. 그렇죠. 정확히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의사 국시에 실기 시험이 도입된 이후에 일부 의과대학에서만 시행되던 임상 실습 교육과 평가가 전국 의대로 확산됐다. 이거에 대해 굉장히 좋은 평을 내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과대학 교육과 수의사 국가시험이 발전이 같이 가야 되는데 발맞춰서 뭐 시험을 확 개선해가지고 거꾸로 이 수의과대학 커리큘럼이 발전되는 계기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수의사 국가시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보다는 커리큘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훨씬 많이 하고 계세요. 아는 것처럼 한국의 수의사상이 뭔지 지금 정립하고 계시죠. 또 수의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지금 막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한국 수의학 교육 인증원이 생겨서 수의과대학 인증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하나씩. 그래서 수의과대학 커리큘럼은 굉장히 발전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국가시험에 대한 고민은 좀 적지 않나 이런 고민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네. 아니 여기 이 자리에 또 우리 현재 수의과 대학에 네.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와 있잖아요. 네, 2명이 나왔습니다. 예, 네. 오늘 굉장히 학부모님 행복하시겠어요. 정말 미모의 여대생 두 네. 명을 함께. 네, 지금 저희 2명 다 저희 회사 실습생입니다. 네. 굉장히 뿌듯해하시네요. 네, 네. 네, 학부모 대표가 잘해줘요. 밥은 잘 사주죠. 밥은 진짜 잘 사줘요. 밥만 잘 사. 오늘 수의사 국가시험에 대해 저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직 수의과대학 학생이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시험을 봐야 되는 이제 대상자니까 그 수의사 국가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의사 국가시험은 합격률이 매년 거의 막 93%, 뭐 94%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각 학번마다 학업 수준 편차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매년 합격률이 80%대였다가 90%대였다가 매번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난이도가 매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때는 좀 어려울 거란 예상을 많이 들어서 좀 불안해요. 저희 때 어려울까 봐. 진짜 네.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내가 과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8회 수의사 국가시험과 59회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배출되는 수의사 숫자가 120명이었다는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의사 국가시험에 난이도 조절에 자꾸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의사 국가시험은 제가 몇 개만 불러드릴게요. 합격률을. 73회 93.6, 74회 92.9, 그다음에 91.7, 93.1, 92.2, 93.8 굉장히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국시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 국가시험에 대해서만 계속 연구를 하고 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난이도 조절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기간이 없다 보니까 매년 이게 널뛰기로 합격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배출되는 수의사가 뭐 시험 보는 사람이 600명밖에 안 되는데 120명이 덜 배출되고 더 배출되고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죠, 사실. 수의대 교수님들, 대한수의사회, 뭐 수의학 교육 인증원 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의사들처럼 그런 국시원도 좀 생기면 좋겠고 일단 실기시험도 생기면 정말 좋겠고. 정말 국가 시험을 관장하는 전문 기관이 네, 생겨야 되고 네, 검역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며칠 공부해서 수의사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정도로 강화가 돼야죠. 네,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불안해 오늘도. 아, 그리고 네. 실기 시험도 사실 조금 네. 들어가면은 네. 훨씬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 수의사 시험에 실기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봐요? 뭐 말도 보고 소도 보고 소독물도 보고 다 해요. 그래서 뭐 시험이 어느 정도까지 실기 시험이 체계화 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뭐 개 수술하는데 같이 이제 들어가서 그 수술하는 걸 직접 보는데 멸균 하나 잘못했다. 바로 탈락. 뭐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소독물 쪽, 그러니까 반려동물 쪽 임상을 하고 싶어서 미국 수의사 시험을 보더라도 말도 테스트하고 소도 테스트하고 사실 이런 걸 해요. 대동물까지 다. 대동물까지 다. 어쨌든 뭐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실습 시험을 도입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식으로 미국처럼 도입을 해야겠죠. 예전에요. 그냥 수의과 그러니까 수의사 국가 시험이 있었다라는 기사 한 줄로 끝나고 그냥 쓱 지나가고 말 어쩌면 클릭 한번 해보지 않을 그럴 기사가 오늘 이 얘기를 나눠봄으로 인해서 만약에 또 다시 그런 기사가 뜨면은 한번 들어가서 이번엔 시험이 어땠나라고 보게 되는 그 일반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조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의사 국가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수의과대학 교육이라든지 수의사상, 뭐 수의학 교육 인증, 뭐 수의대 커리큘럼 이런 얘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말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녹화는 오늘도 수의과대학 그 교수님들 회의도 열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응원해줄 필요는 일단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특정 학번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수의과대학 커리큘럼이 발전을 하고 수의사 국가시험이 정말 국민이 원하는 그러니까 수의사법에 적혀있는 그 수의사가 왜 배출돼야 되는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수의사 네. 역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의사가 배출되는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가시험 그렇게 발전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말이 잘 안 나와요.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그 수의사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시험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시험을 거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정말 더 큰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시험이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논의를 시작했으니까요. 또 수의계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클리벳 황당무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